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콩팥을 문질러라입니다. 저자는 데라바야시 요스케, 출판사는 비타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데라바야시 요스케, 도쿄 롭pon기에 위치한 데라바야시 치료원의 원장이다. 1996년 안마 마사지 지압사 침사, 구사 국가 자격 취득 후 부친의 치료원에서 본격적인 수업을 받았으며 24살 때부터 단독으로 치료원 운영을 시작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을 마사지하면 전신에 피로가 잡힌다. 요새는 피로가 풀리질 않아. 나른하고 의욕이 안 생기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면 이 책의 기본 콩팥 마사지를 해보자. 1분 동안 배에서 허리까지 문지르기만 해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질 것이다. 콩팥 마사지는 하루에 몇 번이든 할 수가 있다. 마사지를 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피곤했던 몸이 훨씬 가뿐해졌다는 걸 실감할 것이다. 마사지를 며칠만 해봐도 피로가 풀릴 뿐 아니라 다크서클, 얼굴과 손발의 붓기 등이 해소가 되어 몸이 가뿐해진다. 배에서 허리까지 문지를 뿐인데 왜 피로가 풀리는 걸까? 콩팥 마사지가 말 그대로 콩팥의 피로를 푸는 마사지이기 때문이다. 콩팥이 활력을 되찾으면 몸도 건강해진다. 그렇다면 콩팥은 어떤 기능을 담당할까? 왜 콩팥이 지치면 몸도 피로해질까? 콩팥은 노폐물이 섞인 혈액을 여과해 몸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나누고 신체에 필요 없는 물질만 소변으로 배출한다. 콩팥이 지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신체에 필요한 영양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불필요한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게 되어 혈액이 오염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된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신체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므로 몸은 쉽게 피로해진다. 콩팥이 지치면 몸까지 지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게다가 콩팥이 지쳐서 혈액을 제대로 여과하지 못하면 혈액이 탁하고 끈적해진다. 끈적한 혈액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어 동맥경화, 심장병, 뇌경색 같은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 결국 콩팥의 피로는 몸의 피로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콩팥의 건강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 콩팥 마사지. 콩팥 마사지를 배워보자. 콩팥 마사지의 기본은 양손으로 배에서 허리까지를 문지르는 것이다. 한 번만 마사지를 해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의 기능도 원활해진다. 마사지 시간은 1회당 약 1분이다. 조금 강하게 마사지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근육에 닿아 더는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힘껏 누른 뒤에 마사지를 시작한다. 단 세게 누르기 힘들다면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만큼만 힘을 주어 마사지하자.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마사지를 하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과 림프의 흐름도 좋아진다. 금세 땀이 나고 이뇨작용도 활발해지므로 마사지를 한 뒤에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자. 배에는 황류와 천추, 옆구리에는 대맥이라는 경혈이 있는데 이는 모두 콩팥의 피로를 푸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기본 콩팥 마사지를 하면 배꼽 높이에 있는 콩팥 관련 경혈들을
한꺼번에 자극할 수가 있다. 황유, 배꼽 바로 양옆에 있는 경혈이다. 콩팥 질환 외에도 설사, 변비, 식욕부진 등의 만성 소화기 질환과 당뇨병 개선에 효과적이다. 천추, 배꼽 양쪽으로 엄지손가락 2개 폭만큼 바깥쪽에 있는 경혈이다. 콩팥, 방광 등 비뇨기 질환 외에도 소화기 질환, 생식기 질환, 이와 같은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다. 대맥, 배꼽과 같은 높이에 있으며 옆구리의 한가운데 있는 경혈이다. 요통과 냉증 개선에 효과적이다. 다음은 등 쪽에 있는 경혈입니다. 신유, 배꼽 높이에 있는 경혈이다. 척추에서 엄지손가락 1.5개 폭만큼 바깥쪽에 있다. 콩팥 질환에 효과적이다. 그 밖에도 방광질환, 전립선 질환, 생식기 질환, 순환기 질환 개선에 효과적이다. 지실, 배꼽 높이에 있는 경혈이다. 척추에서 엄지손가락 3개 폭만큼 바깥쪽에 있다. 콩팥의 피로 회복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경혈이며 그 밖에도 생식기 질환, 전신 피로, 권태감, 소화불량 개선에 효과적이다. 그럼 콩팥 기본 마사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 마사지. 양손 손가락에 제1관절과 제2관절만 구부려 배에 지그시 대고 지그시 누른다. 손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꾹꾹 문지르면서 양손을 옆구리 쪽으로 조금씩 이동한다. 손가락의 제1관절로 배를 자극한다는 느낌이 중요하다. 두 번째, 옆구리 마사지. 양손 손가락에 제1관절과 제2관절만 구부린다. 제2관절로 옆구리를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꾹꾹 문지르면서 양손을 등 쪽으로 조금씩 이동한다. 세 번째, 등 마사지. 양손을 주먹 쥐고 등 허리를 꾹꾹 누르면서 마사지한다. 양손을 좌우로 움직이며 조금씩 처축 쪽으로 이동한다. 손가락의 제3관절인 손등 관절로 허리 근육을 풀어준다는 느낌이 중요하다. 양손이 척추에 다다르면 기본 콩팥 마사지가 끝난다. 요즘 금방 피곤해지네. 왜 이렇게 나른하고 기운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꼭 콩팥 마사지를 해보자. 콩팥과 관련된 경혈을 마사지하면 콩팥의 피로가 해소된다. 콩팥의 피로가 풀려 콩팥 기능이 활성화되면 혈액 속에 흐르던 체내에 필요한 물질이 재흡수되고 노폐분이나 불필요한 물질은 소변으로 배출된다. 그러면 혈액이 맑아져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신체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온몸 구석구석에 전해지므로 피로해지지 않는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 또한 콩팥 마사지는 부신피질 호르몬이나 아드레날린 등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도 함께 자극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조절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며 마사지를 통해 콩팥의 기능이 좋아지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개선되고 조혈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어 붓기와 빈혈이 해소된다. 이처럼 콩팥 마사지는 몸의 피로를 풀어줄 뿐 아니라 전신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콩팥 마사지는 단 1분만 해도 몸이 따뜻해진다. 하룻밤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린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매일 마사지를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에 기라는 에너지가 흐른다며 기가 지나가는 길을 경락이라고 부른다. 경락의 중간중간에 기가 모여드는 중요한 지점이 바로 경혈이다. 경혈은 무수히 많으며 각각 심장, 배, 위, 장 등 우리 몸 어딘가의 신체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 만약 몸에 타격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의 흐름도 덩달아 흐트러지고 그 부위를 담당하는 경혈에도 변화가 생긴다. 예를 들어 지실에 멍울이 느껴진다면 콩팥에 이상이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가 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콩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던 나는 혹시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그 원인이 콩팥이 지쳐서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지실이 뭉친 환자는 그곳을 특히 정성 들여 마사지했다. 그 결과 환자로부터 이런 소감을 듣게 되었다. 지금까지 가시지 않았던 피로가 거짓말처럼 풀렸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 번 시술을 받은 환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사라졌습니다. 흰머리가 줄었어요. 그런 후기가 점점 많아지자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콩팥의 피로를 풀면 신체의 피로도 풀린다. 콩팥이 젊어지면 몸도 젊어진다.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어 사구체의 여과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체에 필요한 단백질과 미네랄도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렇게 되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피부 상태가 나빠지는 등 몸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그 밖에도 콩팥에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 모두 신체의 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혈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승합, 강압 호르몬을 만든다. 적혈구를 늘리는 조혈 호르몬을 만든다. 칼슘을 흡수하고 뼈에 침착시킬 때 촉매 역할을 하는 활성형 비타민 D를 만든다.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으면 고혈압 증상이 계속되어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되고 조혈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으면 적혈구 생성이 저하되어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 신체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피로를 느끼게 된다. 게다가 활성형 비타민 D가 줄어들면 인체는 칼슘 부족 상태에 빠지고 뼈가 약해진다. 걸쭉하게 점도가 높아진 혈액, 빈혈, 단백질의 부족, 칼슘 부족, 콩팥의 피로는 이처럼 다양한 양상으로 신체의 피로를 일으킨다. 콩팥이 지나치게 약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심각한 질환을 원인으로 들 수가 있다. 신염, 신장경화증, 신장암 등의 질병에 걸리면 콩팥 기능이 저하된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는데 병에 걸려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가볍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상 징후를 무심코 지나치기 쉽고 증상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인 경우도 적지 않다. 콩팥 질환의 증상으로는 피로감, 권태감, 혈뇨, 단백뇨, 얼굴과 다리의 부종, 식욕부진, 구역질, 혈압 상승 등을 꼽을 수가 있다. 일상생활을 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단백뇨, 혈뇨, 빈뇨를 보는 등 소변에 이상을 느낀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심각한 질환 외에도 콩팥의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은 많이 있다. 그중 한 가지로 냉증이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은 냉기에 약하다라고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콩팥 속의 모세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노폐물의 운반과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못된 식생활도 콩팥을 지나치게 지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콩팥은 혈액 속에 있는
여분의 염분을 배출하기 때문에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콩팥이 평소 이상으로 일해야 하므로 콩팥 기능이 약화된다. 물론 과식을 하거나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콩팥을 피로하게 만든다. 덧붙여 수면 부족, 운동 과다, 스트레스도 콩팥에 큰 부담을 주며 콩팥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콩팥 마사지를 하면 피로 회복 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콩팥의 피로가 풀려 혈액이 깨끗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했던 다양한 신체 이상도 개선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냉증이 있다. 냉증이란 체온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가리키는데 몸이 차가우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알레르기, 피부노화, 생리불순, 불면, 현기증 등 다양한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냉증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손발과 같은 신체 말단이 냉하지만 하반신만 냉하거나 신체 중심부의 체온만 낮은 사람도 있다. 체온계로 열을 재면 문제가 없지만 몸이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나 손발은 따뜻한데 내장 온도가 낮은 경우가 있다. 부위에 따라서 다르지만 몸이 차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쉬워진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몸이 잘 붓는다. 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두통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많아진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도 땀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몸을 따뜻하게 해도 손발이 금방 차가워진다. 설사 또는 변비가 있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체온이 떨어지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한다. 냉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질환과 신체 이상의 원인이 된다. 냉증 때문에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체내에 필요한 산소, 영양소, 호르몬 등이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와 장기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거나 자율신경이 교란된다. 또한 몸이 차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인체에는 타고난 면역력이 있다. 체내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침투한 병원체, 내부에서 발생한 암세포 등과 끊임없이 싸우며 지친 몸을 치유하거나 질병을 막아준다. 하지만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효소의 생산량이 감소돼 면역세포의 활동이 둔해지고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콩팥은 냉기에 가장 취약한 장기다. 냉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찬 음식, 단 음식을 과다 섭취한다. 다이어트, 편식 등으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가 부족하다. 얇거나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 냉방기기에 찬 바람을 너무 오래 쐰다. 이 밖에도 냉증의 원인으로 연령 증가, 운동 부족,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꼽을 수가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몸이 차가워지면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원인으로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기초대사가 저하되고 체내 열 생산이 감소한다. 체온이 떨어진다. 혈액순환이 더 나빠진다. 콩팥의 피로 때문에 체온이 내려가는 일도 있다. 콩팥이 여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혈액 속의 노폐물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노폐물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콩팥은 냉기에 가장 취약한 장기다. 콩팥이 냉하면 신체에 필요한 성분을 원료에서 뽑아내 재흡수하는 기능이 저하된다. 그렇게 되면 색이 옅고 수분이 많은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가 발생하기 쉬워진다. 이처럼 콩팥과 냉증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신체를 냉기로부터 보호하고 냉증 때문에 생기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식생활 등 생활 습관에 주의를 기울이고 콩팥 마사지를 통해 콩팥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사람의 몸은 매일 대사를 반복한다. 대사란 음식물 등에서
얻은 에너지를 체내에서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등 소비하는 모든 과정을 가리킨다. 대사의 종류는 기초대사, 신진대사, 수분대사, 지방대사 등으로 다양한데 그 중에 기초대사와 신진대사가 노화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 기초대사는 체온 조절, 내장 활동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하며 체내에서 일어나는 전체 대사의 70%를 차지한다. 신진대사는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오래된 세포가 배출되는 일련의 순환을 말한다. 오래된 세포에서 새로운 세포로 피부 각질이 교체되거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신진대사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대사의 양이 줄거나 속도가 느려진다. 특히 기초대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보통 18세를 기점으로 점점 떨어지는데 기초대사가 저하되면 신진대사도 함께 둔해지기 마련이다. 반대로 대사 저하를 조금이라도 막으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콩팥 기능 강화이다. 콩팥이 약해져서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혈액을 탁하게 만들거나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한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몸속의 세포와 장기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 그러면 기초대사가 저하되거나 체세포, 피부, 머리카락이 재생되는 속도가 느려져서 노화가 더욱 빨라진다. 이것이 노화 예방을 위해 콩팥의 피로를 풀어야 되는 이유이다. 피부 건조를 막는 첫걸음은 건강한 콩팥이다. 건조함은 피부의 큰 적이다. 피부가 건조하고 유수분이 부족하면 각질이 피부를 지키기 위해 두껍고 단단해져서 잔주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피부 노화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기후변화와 콩팥의 피로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다. 콩팥은 불필요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여 체내 수분량을 조절한다. 그러나 콩팥이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면 신체는 수분 과잉 상태가 되어 몸이 붓거나 반대로 수분 부족으로 건조해진다. 아울러 이뇨작용이 있는 식품을 과다 섭취했을 때도 몸 안은 탈수 상태가 되어 피부가 건조해진다. 콩팥이 피로하면 흰머리와 다크서클이 생긴다. 콩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흰머리가 드러난다. 콩팥이 활성형 비타민 D를 만들기 때문이다. 활성형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하거나 칼슘이 뼈에 침착되도록 돕는 물질로 활성형 비타민 D가 있어야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유지가 된다. 흰머리가 생기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칼슘 부족도 그중 하나이다. 머리카락의 색을 결정하는 것은 멜라닌 색소인데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는 나이가 들거나 칼슘이 부족하면 기능이 저하된다. 즉, 콩팥이 약해져서 활성형 비타민 D가 형성되지 않으면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고 멜라닌 색소가 적어져 흰머리가 생기는 것이다. 콩팥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물론 마사지를 통해 콩팥의 피로를 어느 정도 풀어줄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생활 습관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콩팥의 피로와 손상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생활 습관 중에서도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은 잠을 자면서 몸을 쉬게 하고 다음날에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데 콩팥을 포함한 체내 각 장기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깨어있는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던 내장 기관은 자는 동안 피로를 풀고 힘을 비축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녹초가 되어 기능이 저하된다. 콩팥이 충분히 쉬려면 수면 시간뿐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2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체내에 음식물이 있으면 콩팥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수분과 염분 등을 조절해야 하므로 충분히 쉴 수가 없다. 또는 몸이 냉해져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수면 중에 각 세포와 조직을 점검하는 작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취침 전에는 이벽 등을 통해 체온을 높이고 아무리 한여름이라도 냉방을 튼 채 잠들지 말고 이불을 꼭 덮고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냉증과 스트레스는 당연히 콩팥에게도 큰 적이다. 특히 동양의학에서는 콩팥은 냉기에 약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신체 온도가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해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 노폐물의 운반과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콩팥 기능이 저하된다. 그 결과 소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빈뇨가 생기거나 소변 횟수가 극단적으로 적어지게 된다. 더욱이 배출되지 않은 노폐물 때문에 요도염 등이 생길 수가 있다. 냉증 예방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냉방 기기에 찬 바람을 너무 많이 쐬지 않는다. 일회용 손난로나 보온 복대 등을 사용한다. 목욕 시에 꼭 욕조에 몸을 담근다. 이처럼 몸 바깥쪽에서부터 체온을 올리는 방법도 효과적이지만 차가운 음료나 몸을 차게 하는 식재료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는 등 몸 안쪽에서부터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을 하고 몸이 냉할 때와 마찬가지로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 순환이 나빠진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어 필요 이상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콩팥과 사구체에 모세 혈관에 큰 부담을 준다. 스트레스는 요산치도 높인다. 일반적으로 체내 단백질 대사가 이루어지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요산이 발생한다. 항산화 작용이 있는 요산은 인체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요산치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염증, 고요산혈증, 통풍 등을 일으키기 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산은 암모니아로, 암모니아는 다시 요소로 변환되고 콩팥은 요소를 소변으로 배출한다. 요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요소도 과잉 상태가 되어 콩팥이 받는 부담이 커진다. 이처럼 스트레스도 다방면에서 콩팥 건강을 해친다. 콩팥 기능이 온전히 적용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한다. 냉증과 스트레스 외에도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요인이 또 하나 있다. 바로 과음과 흡연이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위, 간, 심장 등 신체의 모든 장기에 해를 끼친다. 물론 콩팥도 예외가 아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는 1회 음주량은 맥주 1리터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술을 적당량 이상으로 마시면 콩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부 술에는 요산의 재료가 되는 프린체가 포함되어 있어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요산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과음을 하면 요산 과잉 상태가 된다. 술을 마시거나 염분이 많은 안주를 먹으면 혈액 속의 수분과 염분이 증가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도 높아진다. 물론 음주로 인한 혈압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콩팥은 이미 올라간 혈압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매일 밤 술을 마시면 아무리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더라도 콩팥은 부담을 받게 된다.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술을 피하는 게 좋다. 지나친 운동은 도리어 콩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선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을 중심으로 한 신진대사가 과도해져서 에너지 소비의 노폐물인 요산이 대량으로 발생한다. 특히 평소에 잘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면 요산치가 2배 가까이 급증하기도 한다. 요산치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이 커지는데 격렬하게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이 급격히 줄어들고 콩팥은 다시 수분의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므로 결과적으로 피로가 가중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걷기, 실내 근육 운동, 이처럼 가볍게 땀이 배일 정도의 강도에서 멈춰야 한다. 물론 틈틈이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므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틈틈이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평소의 자세와 걸음걸이도 콩팥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자세가 나쁘거나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면 콩팥의 위치가 틀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장시간 서 있는 것 또한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면 콩팥 마사지를 통해 콩팥 건강을 챙기도록 하자.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수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콩팥은 탈수 증상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체내 수분량이 적으면 혈중 노폐물의 비율이 높아진다. 노폐물의 비율이 낮은 혈액보다 높은 혈액을 여과하는 쪽이 콩팥에 더 부담이 간다. 콩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1.5에서 3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다. 이 밖에도 콩팥에 좋은 식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채소류, 콩류, 어패류, 해조류. 채소 중에서도 특히 아보카도, 시금치, 호박, 감자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가 좋다. 칼륨은 이뇨작용을 돕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 혈압을 조절하는 등 콩팥 기능에 도움을 준다. 칼륨은 대두, 팥, 검은 콩과 같은 콩류, 미역, 톳과 같은 해조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정어리, 고등어 등과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참치 뱃살 등 지방이 많은 어패류에 함유된 EPA는 사구체 등의 염증을 억제하고 콩팥을 보호하며 혈액순환을 돕는다. 또한 마늘, 양파, 우엉, 오렌지, 복숭아, 연어, 가, 다랑어 등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도 혈액순환 촉진과 냉증 개선에 효과적이다. 피로나 질환 등으로 콩팥 기능이 약해졌을 때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요산 때문이다. 요산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로서 최종적으로 콩팥에서 처리한 뒤에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콩팥에 이를 들려 콩팥을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콩류를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할 필요가 있다. 또 콩팥에는 칼슘을 흡수하고 뼈로 침착하도록 돕는 활성형 비타민 D를 만드는 기능도 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활성형 비타민 D가 줄어들기 때문에 칼슘 부족에 빠지기 쉬우므로 청경채, 유채 등의 채소류, 어패류, 콩류 등 칼슘 함유량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우리 몸과 콩팥에 절대적으로 이로운 음식은 없다. 인체에 필요하고 콩팥에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다. 그러니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80%만 포만감을 채우는 식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배가 부르면
음식에서 섭취한 수분과 염분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콩팥이 쉴 새 없이 일하기 때문이다. 포만감을 80%만 채우는 식사를 실천하는 요령은 천천히 씹기이다. 씹으면 씹을수록 음식물이 소화되기 쉬워지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므로 일석이조이다. 하지만 식생활이 중요하다고 해서 균형 있게 먹어야지, 포만감의 80%만 채우도록 식욕을 자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민감하게 통제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각오가 스트레스가 되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콩팥은 묵묵하고 꾸준히 일한다. 매일 폭식을 계속한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가끔 과음을 하는 정도라면 콩팥은 열심히 일해서 체내 균형을 조절해 줄 것이다. 만약 식생활 균형이 무너졌거나 매일 쉬지 못하고 일하느라 콩팥과 몸이 지쳤다면 콩팥 마사지를 통해 피로를 풀어주자.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콩팥 마사지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마사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콩팥을 문질러라입니다. 저자는 데라 바야시 요스케, 출판사는 비타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데라 바야시 요스케, 도쿄 롭pon기에 위치한 데라 바야시 치료원의 원장이다. 1996년 안마 마사지 지압사 침사, 구사 국가 자격 취득 후 부친의 치료원에서 본격적인 수업을 받았으며 24살 때부터 단독으로 치료원 운영을 시작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을 마사지하면 전신에 피로가 잡힌다. 요새는 피로가 풀리질 않아. 나른하고 의욕이 안 생기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면 이 책의 기본 콩팥 마사지를 해보자. 1분 동안 배에서 허리까지 문지르기만 해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질 것이다. 콩팥 마사지는 하루에 몇 번이든 할 수가 있다. 마사지를 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피곤했던 몸이 훨씬 가뿐해졌다는 걸 실감할 것이다. 마사지를 며칠만 해봐도 피로가 풀릴 뿐 아니라 다크서클, 얼굴과 손발의 붓기 등이 해소가 되어 몸이 가뿐해진다. 배에서 허리까지 문지를 뿐인데 왜 피로가 풀리는 걸까? 콩팥 마사지가 말 그대로 콩팥의 피로를 푸는 마사지이기 때문이다. 콩팥이 활력을 되찾으면 몸도 건강해진다. 그렇다면 콩팥은 어떤 기능을 담당할까? 왜 콩팥이 지치면 몸도 피로해질까? 콩팥은 노폐물이 섞인 혈액을 여과해 몸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나누고 신체에 필요 없는 물질만 소변으로 배출한다. 콩팥이 지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신체에 필요한 영양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불필요한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게 되어 혈액이 오염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된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신체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므로 몸은 쉽게 피로해진다. 콩팥이 지치면 몸까지 지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게다가 콩팥이 지쳐서 혈액을 제대로 여과하지 못하면 혈액이 탁하고 끈적해진다. 끈적한 혈액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어 동맥경화,
심장병, 뇌경색 같은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 결국 콩팥의 피로는 몸의 피로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콩팥의 건강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 콩팥 마사지. 콩팥 마사지를 배워보자. 콩팥 마사지의 기본은 양손으로 배에서 허리까지를 문지르는 것이다. 한 번만 마사지를 해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의 기능도 원활해진다. 마사지 시간은 1회당 약 1분이다. 조금 강하게 마사지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근육에 닿아 더는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힘껏 누른 뒤에 마사지를 시작한다. 단 세게 누르기 힘들다면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만큼만 힘을 주어 마사지하자.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마사지를 하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과 림프의 흐름도 좋아진다. 금세 땀이 나고 이뇨작용도 활발해지므로 마사지를 한 뒤에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자. 배에는 황류와 천추, 옆구리에는 대맥이라는 경혈이 있는데 이는 모두 콩팥의 피로를 푸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기본 콩팥 마사지를 하면 배꼽 높이에 있는 콩팥 관련 경혈들을 한꺼번에 자극할 수가 있다. 황류, 배꼽 바로 양옆에 있는 경혈이다. 콩팥 질환 외에도 설사, 변비, 식욕부진 등의 만성 소화기 질환과 당뇨병 개선에 효과적이다. 천추, 배꼽 양쪽으로 엄지손가락 2개 폭만큼 바깥쪽에 있는 경혈이다. 콩팥, 방광 등 비뇨기 질환 외에도 소화기 질환, 생식기 질환, 이와 같은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다. 대맥, 배꼽과 같은 높이에 있으며 옆구리의 한가운데 있는 경혈이다. 요통과 냉증 개선에 효과적이다. 다음은 등 쪽에 있는 경혈입니다. 신유, 배꼽 높이에 있는 경혈이다. 척추에서 엄지손가락 1.5개 폭만큼 바깥쪽에 있다. 콩팥 질환에 효과적이다. 그 밖에도 방광질환, 전립선 질환, 생식기 질환, 순환기 질환 개선에 효과적이다. 지실, 배꼽 높이에 있는 경혈이다. 척추에서 엄지손가락 3개 폭만큼 바깥쪽에 있다. 콩팥의 피로 회복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경혈이며 그 밖에도 생식기 질환, 전신 피로, 권태감, 소화불량 개선에 효과적이다. 그럼 콩팥 기본 마사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 마사지. 양손 손가락에 제1관절과 제2관절만 구부려 배에 지그시 대고 지그시 누른다. 손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꾹꾹 문지르면서 양손을 옆구리 쪽으로 조금씩 이동한다. 손가락의 제1관절로 배를 자극한다는 느낌이 중요하다. 두 번째, 옆구리 마사지. 양손 손가락에 제1관절과 제2관절만 구부린다. 제2관절로 옆구리를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꾹꾹 문지르면서 양손을 등 쪽으로 조금씩 이동한다. 세 번째, 등 마사지. 양손을 주먹 쥐고 등 허리를 꾹꾹 누르면서 마사지한다. 양손을 좌우로 움직이며 조금씩 척추 쪽으로 이동한다. 손가락의 제3관절인 손등 관절로 허리 근육을 풀어준다는 느낌이 중요하다. 양손이 척추에 다다르면 기본 콩팥 마사지가 끝난다. 요즘 금방 피곤해지네.
왜 이렇게 나른하고 기운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꼭 콩팥 마사지를 해보자. 콩팥과 관련된 경혈을 마사지하면 콩팥의 피로가 해소된다. 콩팥의 피로가 풀려 콩팥 기능이 활성화되면 혈액 속에 흐르던 체내에 필요한 물질이 재흡수되고 노폐분이나 불필요한 물질은 소변으로 배출된다. 그러면 혈액이 맑아져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체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온몸 구석구석에 전해지므로 피로해지지 않는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 또한 콩팥 마사지는 부신피질 호르몬이나 아드레날린 등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도 함께 자극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조절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며 마사지를 통해 콩팥의 기능이 좋아지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개선되고 조혈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어 붓기와 빈혈이 해소된다. 이처럼 콩팥 마사지는 몸의 피로를 풀어줄 뿐 아니라 전신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콩팥 마사지는 단 1분만 해도 몸이 따뜻해진다. 하룻밤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린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매일 마사지를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에 기라는 에너지가 흐른다며 기가 지나가는 길을 경락이라고 부른다. 경락의 중간중간에 기가 모여드는 중요한 지점이 바로 경혈이다. 경혈은 무수히 많으며 각각 심장, 배, 위, 장 등 우리 몸 어딘가의 신체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 만약 몸에 타격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의 흐름도 덩달아 흐트러지고 그 부위를 담당하는 경혈에도 변화가 생긴다. 예를 들어 지실에 멍울이 느껴진다면 콩팥에 이상이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가 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콩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던 나는 혹시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그 원인이 콩팥이 지쳐서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지실이 뭉친 환자는 그곳을 특히 정성 들여 마사지했다. 그 결과 환자로부터 이런 소감을 듣게 되었다. 지금까지 가시지 않았던 피로가 거짓말처럼 풀렸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 번 시술을 받은 환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사라졌습니다. 흰 머리가 줄었어요. 그런 후기가 점점 많아지자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콩팥의 피로를 풀면 신체의 피로도 풀린다. 콩팥이 젊어지면 몸도 젊어진다.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어 사구체의 여가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체에 필요한 단백질과 미네랄도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렇게 되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피부 상태가 나빠지는 등 몸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그 밖에도 콩팥에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 모두 신체의 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혈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승합, 강압 호르몬을 만든다. 적혈구를 늘리는 조혈 호르몬을 만든다. 칼슘을 흡수하고 뼈에 침착시킬 때 촉매 역할을 하는 활성형 비타민 D를 만든다.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으면 고혈압 증상이 계속되어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되고 조혈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으면 적혈구 생성이 저하되어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 신체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피로를 느끼게 된다. 게다가 활성형 비타민 D가 줄어들면 인체는 칼슘 부족 상태에 빠지고 뼈가 약해진다. 걸쭉하게 점도가 높아진 혈액, 빈혈,
단백질의 부족, 칼슘 부족, 콩팥의 피로는 이처럼 다양한 양상으로 신체의 피로를 일으킨다. 콩팥이 지나치게 약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심각한 질환을 원인으로 들 수가 있다. 신염, 신장경화증, 신장암 등의 질병에 걸리면 콩팥 기능이 저하된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는데 병에 걸려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가볍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상 징후를 무심코 지나치기 쉽고 증상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인 경우도 적지 않다. 콩팥 질환의 증상으로는 피로감, 권태감, 혈뇨, 단백뇨, 얼굴과 다리의 부종, 식욕부진, 구역질, 혈압 상승 등을 꼽을 수가 있다. 일상생활을 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단백뇨, 혈뇨, 빈뇨를 보는 등 소변에 이상을 느낀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심각한 질환 외에도 콩팥의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은 많이 있다. 그중 한 가지로 냉증이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은 냉기에 약하다라고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콩팥 속의 모세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노폐물의 운반과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못된 식생활도 콩팥을 지나치게 지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콩팥은 혈액 속에 있는 여분의 염분을 배출하기 때문에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콩팥이 평소 이상으로 일해야 하므로 콩팥 기능이 약화된다. 물론 과식을 하거나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콩팥을 피로하게 만든다. 덧붙여 수면 부족, 운동 과다, 스트레스도 콩팥에 큰 부담을 주며 콩팥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콩팥 마사지를 하면 피로 회복 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콩팥의 피로가 풀려 혈액이 깨끗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했던 다양한 신체 이상도 개선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냉증이 있다. 냉증이란 체온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가리키는데 몸이 차가우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알레르기, 피부노화, 생리불순, 불면, 현기증 등 다양한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냉증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손발과 같은 신체 말단이 냉하지만 하반신만 냉하거나 신체 중심부의 체온만 낮은 사람도 있다. 체온계로 열을 재면 문제가 없지만 몸이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나 손발은 따뜻한데 내장 온도가 낮은 경우가 있다. 부위에 따라서 다르지만 몸이 차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쉬워진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몸이 잘 붓는다. 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두통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많아진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도 땀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몸을 따뜻하게 해도 손발이 금방 차가워진다. 설사 또는 변비가 있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체온이 떨어지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살이 빠지지 않은 체질로 변한다. 냉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질환과 신체 이상의 원인이 된다. 냉증 때문에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체내에 필요한 산소, 영양소, 호르몬 등이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와 장기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거나 자율신경이 교란된다. 또한 몸이 차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인체에는 타고난 면역력이 있다. 체내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침투한 병원체, 내부에서 발생한 암세포 등과 끊임없이 싸우며 지친 몸을 치유하거나 질병을 막아준다. 하지만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효소의 생산량이 감소돼 면역세포의 활동이 둔해지고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콩팥은 냉기에 가장 취약한 장기다. 냉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찬 음식,
단 음식을 과다 섭취한다. 다이어트, 편식 등으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가 부족하다. 얇거나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 냉방기기에 찬 바람을 너무 오래 쐰다. 이 밖에도 냉증의 원인으로 연령 증가, 운동 부족,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꼽을 수가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몸이 차가워지면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원인으로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기초대사가 저하되고 체내 열 생산이 감소한다. 체온이 떨어진다. 혈액순환이 더 나빠진다. 콩팥의 피로 때문에 체온이 내려가는 일도 있다. 콩팥이 여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혈액 속의 노폐물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노폐물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콩팥은 냉기에 가장 취약한 장기다. 콩팥이 냉하면 신체에 필요한 성분을 원료에서 뽑아내 재흡수하는 기능이 저하된다. 그렇게 되면 색이 옅고 수분이 많은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가 발생하기 쉬워진다. 이처럼 콩팥과 냉증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신체를 냉기로부터 보호하고 냉증 때문에 생기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식생활 등 생활 습관에 주의를 기울이고 콩팥 마사지를 통해 콩팥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사람의 몸은 매일 대사를 반복한다. 대사란 음식물 등에서 얻은 에너지를 체내에서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등 소비하는 모든 과정을 가리킨다. 대사의 종류는 기초대사, 신진대사, 수분대사, 지방대사 등으로 다양한데 그 중에 기초대사와 신진대사가 노화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 기초대사는 체온 조절, 내장 활동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하며 체내에서 일어나는 전체 대사의 70%를 차지한다. 신진대사는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오래된 세포가 배출되는 일련의 순환을 말한다. 오래된 세포에서 새로운 세포로 피부 각질이 교체되거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신진대사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대사의 양이 줄거나 속도가 느려진다. 특히 기초대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보통 18세를 기점으로 점점 떨어지는데 기초대사가 저하되면 신진대사도 함께 둔해지기 마련이다. 반대로 대사 저하를 조금이라도 막으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콩팥 기능 강화이다. 콩팥이 약해져서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혈액을 탁하게 만들거나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한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몸속의 세포와 장기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 그러면 기초대사가 저하되거나 체세포, 피부, 머리카락이 재생되는 속도가 느려져서 노화가 더욱 빨라진다. 이것이 노화 예방을 위해 콩팥의 피로를 풀어야 되는 이유이다. 피부 건조를 막는 첫걸음은 건강한 콩팥이다. 건조함은 피부의 큰 적이다. 피부가 건조하고 유수분이 부족하면 각질이 피부를 지키기 위해 두껍고 단단해져서 잔주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피부 노화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기후변화와 콩팥의 피로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다. 콩팥은 불필요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여 체내 수분량을 조절한다. 그러나 콩팥이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면 신체는 수분 과잉 상태가 되어 몸이 붓거나 반대로 수분 부족으로 건조해진다. 아울러 이뇨작용이 있는 식품을 과다 섭취했을 때도 몸 안은 탈수 상태가 되어 피부가 건조해진다. 콩팥이 피로하면 흰머리와 다크서클이 생긴다. 콩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흰머리가 드러난다.
콩팥이 활성형 비타민 D를 만들기 때문이다. 활성형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하거나 칼슘이 뼈에 침착되도록 돕는 물질로 활성형 비타민 D가 있어야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유지가 된다. 흰머리가 생기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칼슘 부족도 그중 하나이다. 머리카락의 색을 결정하는 것은 멜라닌 색소인데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는 나이가 들거나 칼슘이 부족하면 기능이 저하된다. 즉, 콩팥이 약해져서 활성형 비타민 D가 형성되지 않으면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고 멜라닌 색소가 적어져 흰머리가 생기는 것이다. 콩팥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물론 마사지를 통해 콩팥의 피로를 어느 정도 풀어줄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생활 습관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콩팥의 피로와 손상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생활 습관 중에서도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은 잠을 자면서 몸을 쉬게 하고 다음날에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데 콩팥을 포함한 체내 각 장기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깨어있는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던 내장 기관은 자는 동안 피로를 풀고 힘을 비축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녹초가 되어 기능이 저하된다. 콩팥이 충분히 쉬려면 수면 시간뿐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2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체내에 음식물이 있으면 콩팥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수분과 염분 등을 조절해야 하므로 충분히 쉴 수가 없다. 또는 몸이 냉해져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수면 중에 각 세포와 조직을 점검하는 작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취침 전에는 이벽 등을 통해 체온을 높이고 아무리 한여름이라도 냉방을 튼 채 잠들지 말고 이불을 꼭 덮고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냉증과 스트레스는 당연히 콩팥에게도 큰 적이다. 특히 동양의학에서는 콩팥은 냉기에 약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신체 온도가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해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 노폐물의 운반과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콩팥 기능이 저하된다. 그 결과 소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빈뇨가 생기거나 소변 횟수가 극단적으로 적어지게 된다. 더욱이 배출되지 않은 노폐물 때문에 요도염 등이 생길 수가 있다. 냉증 예방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냉방 기기에 찬 바람을 너무 많이 쐬지 않는다. 일회용 손난로나 보온 복대 등을 사용한다. 목욕 시에 꼭 욕조에 몸을 담근다. 이처럼 몸 바깥쪽에서부터 체온을 올리는 방법도 효과적이지만 차가운 음료나 몸을 차게 하는 식재료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는 등 몸 안쪽에서부터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을 하고 몸이 냉할 때와 마찬가지로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 순환이 나빠진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어 필요 이상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콩팥과 사구체에 모세 혈관에 큰 부담을 준다. 스트레스는 요산치도 높인다. 일반적으로 체내 단백질 대사가 이루어지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요산이 발생한다. 항산화 작용이 있는 요산은 인체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요산치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염증, 고요산혈증, 통풍 등을 일으키기 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산은 암모니아로, 암모니아는 다시 요소로 변환되고 콩팥은 요소를 소변으로 배출한다. 요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요소도 과잉 상태가 되어
콩팥이 받는 부담이 커진다. 이처럼 스트레스도 다방면에서 콩팥 건강을 해친다. 콩팥 기능이 온전히 적용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한다. 냉증과 스트레스 외에도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요인이 또 하나 있다. 바로 과음과 흡연이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위, 간, 심장 등 신체의 모든 장기에 해를 끼친다. 물론 콩팥도 예외가 아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는 1회 음주량은 맥주 1리터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술을 적당량 이상으로 마시면 콩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부 술에는 요산의 재료가 되는 프린체가 포함되어 있어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요산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과음을 하면 요산 과잉 상태가 된다. 술을 마시거나 염분이 많은 안주를 먹으면 혈액 속의 수분과 염분이 증가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도 높아진다. 물론 음주로 인한 혈압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콩팥은 이미 올라간 혈압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매일 밤 술을 마시면 아무리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더라도 콩팥은 부담을 받게 된다.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술을 피하는 게 좋다. 지나친 운동은 도리어 콩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선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을 중심으로 한 신진대사가 과도해져서 에너지 소비의 노폐물인 요산이 대량으로 발생한다. 특히 평소에 잘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면 요산치가 2배 가까이 급증하기도 한다. 요산치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이 커지는데 격렬하게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이 급격히 줄어들고 콩팥은 다시 수분의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므로 결과적으로 피로가 가중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걷기, 실내 근육 운동, 이처럼 가볍게 땀이 배일 정도의 강도에서 멈춰야 한다. 물론 틈틈이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므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틈틈이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평소의 자세와 걸음걸이도 콩팥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자세가 나쁘거나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면 콩팥의 위치가 틀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장시간 서 있는 것 또한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면 콩팥 마사지를 통해 콩팥 건강을 챙기도록 하자.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수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콩팥은 탈수 증상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체내 수분량이 적으면 혈중 노폐물의 비율이 높아진다. 노폐물의 비율이 낮은 혈액보다 높은 혈액을 여과하는 쪽이 콩팥에 더 부담이 간다. 콩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1.5에서 3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다. 이 밖에도 콩팥에 좋은 식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채소류, 콩류, 어패류, 해조류. 채소 중에서도 특히 아보카도, 시금치, 호박, 감자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가 좋다. 칼륨은 이뇨작용을 돕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 혈압을 조절하는 등 콩팥 기능에 도움을 준다. 칼륨은 대두, 팥, 검은 콩과 같은 콩류, 미역, 톳과 같은 해조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정어리, 고등어 등과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참치, 뱃살 등 지방이 많은 어패류에 함유된 EPA는
사구체 등의 염증을 억제하고 콩팥을 보호하며 혈액순환을 돕는다. 또한 마늘, 양파, 우엉, 오렌지, 복숭아, 연어, 가, 다랑어 등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도 혈액순환 촉진과 냉증 개선에 효과적이다. 피로나 질환 등으로 콩팥 기능이 약해졌을 때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요산 때문이다. 요산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로서 최종적으로 콩팥에서 처리한 뒤에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콩팥에 이를 들려 콩팥을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콩류를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할 필요가 있다. 또 콩팥에는 칼슘을 흡수하고 뼈로 침착하도록 돕는 활성형 비타민 D를 만드는 기능도 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활성형 비타민 D가 줄어들기 때문에 칼슘 부족에 빠지기 쉬우므로 청경채, 유채 등의 채소류, 어패류, 콩류 등 칼슘 함유량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우리 몸과 콩팥에 절대적으로 이로운 음식은 없다. 인체에 필요하고 콩팥에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다. 그러니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80%만 포만감을 채우는 식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배가 부르면 음식에서 섭취한 수분과 염분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콩팥이 쉴 새 없이 일하기 때문이다. 포만감을 80%만 채우는 식사를 실천하는 요령은 천천히 씹기이다. 씹으면 씹을수록 음식물이 소화되기 쉬워지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므로 일석이조이다. 하지만 식생활이 중요하다고 해서 균형 있게 먹어야지, 포만감의 80%만 채우도록 식욕을 자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민감하게 통제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각오가 스트레스가 되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콩팥은 묵묵하고 꾸준히 일한다. 매일 폭음, 폭식을 계속한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가끔 과식, 과음을 하는 정도라면 콩팥은 열심히 일해서 체내 균형을 조절해 줄 것이다. 만약 식생활 균형이 무너졌거나 매일 쉬지 못하고 일하느라 콩팥과 몸이 지쳤다면 콩팥 마사지를 통해 피로를 풀어주자.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콩팥 마사지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마사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